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유창해. 영문학을 전공하는 19살 대학생.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스튜어디스가 되는 것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영문과에 진학했다. 내 꿈에 한 발을 내디뎠고, 내년에는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어학에 흥미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회화 교실에 다녔던 게 큰 힘이 됐다. 대학은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여서 부모님과 살고 있다. 조금이나마 학비를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바해서 번 돈은 매달 부모님께 드리고 있다. 나는 나보다 7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 유능아는 외자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해외 근무 중이다. 오빠는 찐 엘리트였고 어려서부터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았는데 약간 나르시스적인 면이 있다. 오빠는 24살에 동갑내기 새언니 가정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해외 근무는 혼자 갔기 때문에 오빠 부부는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귀국한다고 하니 새언니가 오빠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오빠가 귀국하는 날, 나는 학교, 알바를 마치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났다. 깜놀해서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자 오빠는 어쩐지 화가 난 얼굴로 "어떻게 됐냐니? 너 여행 언제 갔다 왔어? 한 달이나 정희한테 아이 맡겨놓고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 자기 자식 내팽개쳐놓고 어디 갔다 온 건데 너 불륜하냐?" 라면서 극노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애를 맡겨? 누가 내 애야?" 라고 하자 오빠가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럼 걔가 누구 애야? 딱 봐도 너랑 닮았던데 어디서 발뺌이야?" 라고 호통. 보다 못한 엄마가 "일단 친정 좀 해. 창애는 매일 집에 있었고 여행 간 적 없다. 그리고 제가 애를 낳았으면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니?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애한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라고 하자 오빠도 정신이 들었는지 "그럼 대체 누구예요?" 라고 중얼중얼.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오빠가 오늘 귀국해서 집에 갔더니 모르는 갓난아이가 있었다는 거였다. 새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이없게도 내 애를 잠깐 맡아준 거라고 했다는 거였다. 물론 나는 아이도 없고 없는 애를 새언니에게 맡길 리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엄마는 새언니한테 따지고 추궁하기보다는 우선 신중하게 진상을 파악해보라고 오빠를 설득했다. 오빠는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지만 나와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오빠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나는 새 언니에게 연락해서 둘이서 따로 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새 언니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기를 안고 나왔다. 내가 "오빠한테 들었는데 그 애를 내 애라고 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랬어요?" 라고 묻자 새 언니는 깜놀하면서 "어머, 그럼 아가씨 애가 아니에요?" 라고 했다. 내가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새 언니는 심하게 동요했다. "말도 안 돼. 그럼 얘가 대체 누구 애라는 거죠?" 라고 했고, 그 애를 어떻게 맡게 됐냐고 차근차근 물었다. 새 언니 말로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건 내 친구 민페이라고 했다. 한 달 정도 전에 민페이가 난데없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자요, 창에 딸이니까 언니가 맡아요." 라고 했다는 거였다. 민페이는 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아무도 모르게 낳았고, 내년에 해외로 유학을 갈 생각이라서 아이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민페이한테 억지로 아이를 맡겼다고 했다는 거였다.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새언니는 고민 끝에 내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맡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민페이는 한 달 동안 여행을 갈 거고 그 기간 동안만 맡아달라고 하고 갔는데, 그 뒤로 전혀 연락이 안 돼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애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자 새언니는 "근데 이렇게 닮았는데 이상하잖아" 라며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나 역시 보면 볼수록 닮았다는 말에 수긍이 갔지만 이 사태를 자꾸 곱씹어보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나하고 오빠는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남매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나랑 닮았다면 당연히 오빠하고도 닮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발상 자체가 위험하지만 이 아기가 오빠의 아이일 가능성이 부상했다.
나는 새언니와 아기를 데리고 직접 민폐이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민폐이 엄마가 나왔다. 소꿉친구라서 어려서부터 가족끼리 가까웠기 때문에 민폐이 엄마는 나를 보고 반갑게 창애 아니니? 오래간만이다. 페이 2층에 있어. 올라가 봐. 라며 너무나 평온하게 말했다. 여행 간다고 했던 민폐이가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민폐이 엄마도 동석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애 누구예요? 너 왜 내가 낳은 애라고 거짓말했어? 이유 말해봐. 라고 하자 민폐이 엄마의 표정이 확 변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발끈. 그러자 민폐이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아기는 민폐이와 오빠의 아이였다. 옛날부터 오빠를 마음에 품고 있던 민폐이는 오빠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분한 마음에 작정하고 오빠를 유혹했다. 그러다 생각보다 오빠가 쉽게 넘어왔고 불륜관계로 발전. 나중에 임신한 걸 알았는데 그 사실을 오빠한테 알리기 전에 오빠가 해외로 나갔고 민폐이는 미혼모가 됐다.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고 속이고 혼자 다른 곳에 숨어 지내면서 극비리에 출산. 하지만 무직이었던 민폐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새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자기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였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새언니는 큰 소리로 울었고 나는 오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결국 아이는 다시 민폐이가 키우기로 했고 흥분했던 민폐이 엄마도 새언니에게 몇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적절하게 행동한 민폐이는 자기 엄마에게 따귀를 2대 쩍소리 나게 맞고 나서야 새언니에게 사과했다. 집에 온 후 오빠가 한 짓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당연히 격노했다. 이혼을 결심한 새언니 편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빠한테 재산 분여 없이 전 재산을 새언니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했다. 엘리트 사원이었던 오빠는 돈은 많이 모았었는지 위자료와 저금을 합쳐서 1억 원을 새언니에게 줬다. 그런데 민폐이가 오빠를 원망하면서 불륜관계였다는 것과 숨겨둔 애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회사에서는 갓 귀국한 오빠를 다시 해외로 보내버렸다. 말이 좋아 해외 근무지. 이번에 오빠가 간 곳은 환경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지구 반대쪽 나라. 귀국 날짜 미정. 아예 뼈를 묻게 될 판. 나중에 오빠가 근무하게 된 지역을 검색해봤더니 오지 중에 오지. 샤워 시설은커녕 수세식 변소도 없고 벌레를 먹으면서 사는 곳이라는 걸 보고 기겁했다. 그런 곳에서 진짜 평생 살 수 있을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지만 머리 좋은 오빠라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 나는 1년 후에 예정대로 해외 유학을 갔고 나의 꿈에 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유학을 가기 전에 새언니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빠한테 배신당한 상처도 조금은 아물었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안심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일이긴 하지만 갓난아이와 함께 보낸 한 달간 아이가 주는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다음 인생 목표가 아이 엄마가 되는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여전히 오빠를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남편감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내 꿈을 응원하려고 했던 마음씨 착한 새언니를 위해서라도 대학 졸업 후에 내가 가진 꿈을 꼭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